자, 명상 차를 논하다. 자, 277페이지 보십시오. 한 단계, 손님은 손님이 아니고 주인은 주인이 아니다. 우리 다스릴미차 명상인데, 이때가 역대로 보면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그 선사들의 수행 경계를 가지고 참 명상을 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얘기하자면 다스릴미 참 명상은 이제 청운 유신 선사의 수행 단계를 가지고 참 명상을 논하고 있다. 청운 유신 선사는 세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단계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거는 육안, 우리 그냥 눈으로 보이지는 산에 대해서 물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는 이제 수행을 해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런 경계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건 산도 유동적이고 물도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육안으로 그건 유동적인 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심 안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고 또 왔을 때는 세소의 간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산은 산은 아니지만은 세소의 간섭에 따라 산은 산이라고 얘기하고 물은 물이라고 얘기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네 단계로 나눠서 설명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이 단계는 손님은 손님이고 주인은 주인이다. 이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안의 경지죠. 그거는 이제 경환, 공화 네 단계 중에서 첫 번째 경단계는 그런데, 환 단계는 이제 바로 심 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주인이 아니고 손님은 손님이 아니다 하는 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이면 주인은 주인이고 손님은 손님인데, 심 안으로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면은 주인은 주인이 아니고 손님은 손님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환이라고 하는 그 모습은 마치 있는 같이 보이고 그것이 진실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을 이제 샤트에서 알아차림하고 분석을 해보면은 이거는 그 모습하고 진실하고는 다르구나. 그 모습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다 환영이 지나지 않는구나. 이게 이제 환 단계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눈이 생겨가지고 깨뚫어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세계는 환영이 지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그럴 때 이제 주인이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차를 대접을 할 때 손님은 손님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 또 손님 입장에서 주인을 볼 때 주인은 주인이 아니다는 경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경계에 들어갈 때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개념에서 벗어난다. 개념의 세계는 주인은 주인이고 손님은 손님이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그래. 개념에서 벗어나면 주인은 주인이 아니고 손님은 손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시만의 단계는 이제 개념에서 벗어난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환 단계의 환을 통해서 그 존재의 근원을 깨뜨려 볼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환을 통해, 그래, 이 환이 중요해. 환을 통해서 볼 때는 환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해가지고 끝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잘 보면은 거기서 여실함이 드러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세계가 가립되어 있다. 가짜로 설립되어 있다. 또는 자, 모든 건 상호 오존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을 통해서 이런 두 가지가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환단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 환단계의 특징은 또 뭐냐면은 샷디가 주 수행 방법이 아니고 사유 통찰이에요. 사유가 들어간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그냥 시각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때는 분석 사유가 필요해요. 분석 사유를 통해서 이거 환이구나.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찻잔. 눈을 보면 고정되어 있어요. 다른 것과 분리되어 있고 또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여요. 이때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진실이 아니다는 걸 어떻게 하죠? 분석 사유를 해야 된다. 분석 사유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거는 흙이 필요하고 흙에다 물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하고 물 위에 올려서 이렇게 모양을 뜨고 건드려 말리고 다시 유약을 치서 불에 구워내는 거죠. 그러고 다시 이제 그림을 그리고 다시 유약을 해서 재차 이제 구워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분석 사유에 보면은 찻잔은 본래 존재해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결합 조건에 의해서 이런 모양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결합체라고 하는 건 깨지게 돼 있어요. 실체가 없다 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보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는 건 다 환영이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건 환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환단계라고 하는 환이라는 그런 뜻으로 보기 때문에 사물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사유통찰하는 방법은 역시 중국 다도에도 없고 일본 다도에도 한국 다도에도 없는 거죠. 그런 사유통찰은 전통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인식 방법이에요. 이제 대승 이파사나에는 이렇게 선정을 의지하거나 선정을 의지해서 분석 사유하는 게 이제 아주 보편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행에 내가 그 본격 수행하기 전에 분석 사유를 통해서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증견을 먼저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차명상은 이 일본 다도와 만난 적도 없고 중국 다도와 만난 적도 없고 한국 다도와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의 다도는 구체적인 독립된 명상 체계가 없어요. 다도에는. 근데 이거는 독립된 명상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차별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환등 단계라고 하는 것은 차를 매개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경지에 들어간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행다선 중 손님과 주인의 관계에서 주인이 차를 만드는 시간 동안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 또는 보려고 들으려고 느끼려고 하는 의도와 개입된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는 거 조용히 지켜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움직이는 동안 손님은 홀로 더 많은 생각을 하며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제가 경험했던 것도 이런 거예요. 다해에 초대받아서 차를 한 잔 마시기까지 무료하게 짝이 없었다. 그렇죠? 말하자면. 그러면 보통 일본 다도에서는 그런 손님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있어요. 그래서 와비차를 이제 얘기하는 남방록에 보면은, 차호를 감상하는 것. 그 무료함을 달리기 위한 방법이죠. 차호의 아름다움이라든 이런 것. 중국의 일본의 차호는 다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를 담는 그릇을 차호라 그래요, 일본에. 두 번째로 이제 뭘 보는가 하면은, 이
숯을 넣어가지고 물을 끓이는 것을 보는 것. 그런 것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손님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일본 다도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이게 초함의 그 다실이 넉장 반이나 두장 반의 다다미 빵은 작은 것이거든요. 그것이라든지 그의 앞에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우주와 연결시켜서 이 얘기를 해요. 그 의미 부여는 참 좋아. 그러면은 좀 우주와 연결돼 있으면 우주와 하나 되는 뭐 방법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없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 의미 부여만 했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사유를 통해서 우주와 하나 되는 사유를 하면은 참 좋겠다. 이 차를 마시면서도 또 구경하면서 그런 게 없다 이게야.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날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차 명상을 근거해서 일본 다도를 보고 중국 다도를 보면 아직까지 그거는 참 원시적인 단계고 더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단지 아름다움을 주고 풍류를 즐기려면 중국이나 일본 다도로서 그냥 그 정도는 충분하다. 그렇지만 명상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발전해야 된다, 이게. 그냥 한 번도 발전 안 돼 있대. 일본 다도도 그렇고 중국 다도도 그렇고. 얘기하자면. 독립된 명상 체계를 갖춘 것도 아니고. 독립된 명상 체계를 갖추려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명상 수단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명상 수단은 알아차림이라는 샷디가 있어야 되고, 사유통찰하는 추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상상하는 상상이 들어가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샷디하는 이 방법은 이파산나나 또는 사마타에 들어가고, 사유통찰하는 또 이파산나에 들어가고, 상상하는 건 사마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마타 이파산나가 이 깨달음을 얻는 수단이라면은 알아차림과 사유통찰과 상상은 바로 거기에 속하는 거죠. 상상은 관상법에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수행 단계가 명확해야 된다. 수행 단계가 있어요. 수행 단계가 없으면은 깨달음이 없는 것이죠. 수행 체계를 하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를 많이 얘기하면 정견이 바로 써야 됩니다. 수행의 출발, 방향, 목적지, 도달하는 방법, 그것이 확실히 갖추고 있느냐. 이걸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 가지를 제가 들었는데, 자, 일본 다도, 중국 다도, 한국 다도 이 세 가지를 갖춘 게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행의 출발, 방향, 목적지, 도달하는 방법은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거예요. 고진멸도 사성제 하나하나를 잘 이렇게 알았을 때 정견을 갖추는 건데 그게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선을 배경으로 하는 조사선이나 가나선을 배경으로 하는 다도는 기본적으로 있지만은 구체적인 명상 수단이 없다는데 있다 이게. 그러면 안 된다. 그 수행 단계가 있어야 되는 수행 단계도 없다. 내가 법문도가 바로 깨달으면 수행 단계는 필요 없지만 법문도가 즉각 깨닫는 것이 아니라면 단계를 거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경환공화 중에서 두 번째 단계를 지금 우리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그 수단이 뭐냐면 사유통치하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딱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차를 배우는 사람들 또는 차인들이 다도를 다 배운 차인들이 차 명상을 접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기 진정 틀을 다 깨야 되는데 틀을 갖고 그대로 접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차 명상 정신적인 문제를 얘기하죠.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차를 할 때 다도의 형식이 있는 거야. 예. 한국 다도는 형식이 없습니다. 동다송에 보면은
형식이 없어요. 다도를 차의 길이라고 얘기를 초이선사 얘기하지만 차의 길은 다신을 영접하는 것. 다신이 강림하고 요즘 말하면 다신을 영접하는 게 다도의 길이에요. 다신이 약간 차의 신령함을 얘기해요. 그게 다도의 길이에요. 그래 차를 잘 만드는 것, 차를 잘 건조하는 것, 중정에 맞는 차물에다가 차잎을 투입했을 때 다신이 나온다는 거죠. 그때는 다신이 강림하거나 다신을 영접한다고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런 것이죠. 거기에는 형식이 없어요. 그 외에는. 차잔을 어떻게 두고, 다간을 어떻게 두고, 어떻게 마시든, 이런 일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일본 다도, 중국 다도와 한국 다도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제가 정신적 영역으로 두고 있지 않느냐. 초이선사는. 그래서 초이선사는 다선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다신전에도 없고, 동다성에도 없고, 다도는 말은 있는데. 그럼 이래보면 생사해탈을 목적으로 한다. 다도는 생사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와비 차이도 없고, 중국 다도에도 없고, 한국 다도에도 없어요. 생사해탈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이 없어요. 다선이라는 용어는 초이선사는 쓰고 있어요. 제 방에 걸려있는 액자가 초이선사 글씨인데, 다선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초이선사도 다도와 이 다선을 구분하고 있지 않느냐. 다선을 했으면 생사해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도의 어느 부분에서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게 있느냐, 없다 하는 거죠. 이때까지. 그런 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차명상은 바로 다선을 개성한 거죠. 생사해탈을 목적으로 하니까. 목적도 분명해요. 왜? 깨달음 얻는다 하는 거는 생사를 해탈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봅시다. 278페이지. 차를 마시면서 개체의 자아가 존재하지 않음을 체득해 가면 마음만 남습니다. 마음을 알아보는 시만을 여는 과정입니다. 마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 이게. 차 맛을 통하여 한 공간의 무분별의 거울 상태 속에서 손님은 손님이 아님을 체득하여 손님이란 말과 생각을 버립니다. 이 말은 뭘요? 개념이 떠난다는 거죠. 말과 생각을 버린다 하는 거는 개념을 떠나는 걸 얘기합니다. 무분별 거울 상태 속에서 주인과 주인이 아님을 체득하여 주인이란 말과 생각을 잊습니다. 거울은 대상 그 자체를 보여주지만 결코 물들이지 않는 것과 같이 거울과 똑같은 마음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이 방법이 뭐냐는 거죠. 이 방법이. 이 거울 같은 상태. 이 방법이 뭐냐면 우리 앞에 공부했던 한 공간입니다. 한 공간 대기죠. 주인과 손님이 한 공간 대기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가 되느냐? 무분별 상태가 되면서 이것이 거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거울이라는 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물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게 이거 지금 거울이에요. 인식하고 하는 게 거울입니다. 전부 다 보이잖아요. 모양과 색깔 보이는 거는 내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영상을 우리 보고 있다고 본다면은 이 보는 것 자체가 전부 다 거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거울에 비유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심안으로 보는 건 다르다. 육안은 앞은 잘 보이고 좌우는 잘 안 보이고 뒤는 안 보여요. 육안은. 심안은 뭔가 하면은 앞도 잘 보이고 좌우도 잘 보이고 뒤도 보이고 위아래 다 보는 거죠.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 다 보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심안이에요. 심안에도 심차가 있어. 심차. 그러니까 깊고 엷음이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은 차를 마실 때 입 안이 보이는 것. 앉아있을 때 엉덩이가 보이거나 발바닥이 보이거나 뒷머리나 뒤 안 보이는 부분이 보인다든지 하면은 이건 심안이에요. 그냥 제일 이제 가까운 건 차를 마시면
입 안이 보여야 된다. 그럼 그 심안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눈이 있을 때 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이 보이는 이것들은 전부 다 환영이라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말과 생각을 버린다 했죠. 그래서 이 무분별 거울 상태 속에서 하는 거는 바로 그런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 거울은 대상 그 자체를 보여주지만 결코 물들이지 않는 것과 같이 거울과도 같은 마음 상태를 지속 유지합니다. 하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거울의 앞에 이렇게 오염 덩어리를 갖다 놓아도 거울 자체는 전혀 오염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거울 속에 비친 오물 덩어리도 거울 자체를 물들이지 않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거울 속에 비친 오물이 거울 자체를 전혀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이 비치는 더러운 거, 깨끗한 거, 아름답고 추한 거 다 비쳐요. 비치지만은 이 마음 자체는 분별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한 발다가 뭐 아름답다니 추하니 이렇게 분별심을 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한 공간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체득 과정은 보면은 자 무상, 연기, 무아, 마음, 심안의 순수다 이게. 마지막에 심안이 이제 등장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심안은 이제 마음의 눈을 얘기하기 때문에 마음의 눈 안에 있는 게 다 들어온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한테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떤 걸 알게 되면 삼남오 온 우주 이 속에서 딱 남는 거 딱 하나. 심안만 딱 남아요. 대상도 없고 보는 마음만 있어. 그런 경계가 올 수가 있어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심안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는 한 단계예요. 자, 주인은 주인이다, 손님은 손님이다의 경계에서와 같이 주인과 손님이 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식 전환입니다. 이런 의식 전환의 수단은 무상 관찰입니다. 무상이 변한다는 거죠. 손님도 변하고 주인도 변하고 변한다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변하는 걸 관찰함으로 해서 손님은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 주인이 아니구나, 고정된이 아니구나. 그렇게 그랬을 때 이제 주인은 손님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주인은 주인이 아니고 손님은 손님이 아니다 이런 거죠. 자, 언어와 생각에 의존하지 않고 대상을 직접 지각하여 체험하는 것입니다. 방법의 행다의 과정을 무상으로 관찰하여 과거의 행단은 지나갔었고 미래의 행단은 오지 않아 없음을 알아차립니다. 현재 이 순간도 머물지 않음을 인식하여 소유할 수 없는 자리 지금 이 순간에 늘 머물게 하여 의식을 깨우고 마음만이 진실임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미혹에 가려서 모르고 지나갔던 번뇌망상이 많이 일어나고 포착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할 수 없다 하는 주인은 주인을, 손님은 손님으로 소유할 수 없다 이게.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차잔을 갖다 놔놓고 이 차 도구를 갖다 놓고 차를 이렇게 할 때 계속 지나간 과거의 행단은 안 돌아온다 그러면 계속 확인할 수 있고 미래는 당연히 오지 않아 없다는 건 그럼 현재 하고 있는 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늘 머물러 있어요. 현재 지금 이 순간에. 그럼 마음이 과거로도 가지도 않고 미래로 가지 않고 현재 의식이 깨어나는 거죠. 의식이 깨어나면서 뭔가 하면은 주인은 주인이 아니고 손님은 손님이 아니다는 게 자연스레 알게. 왜? 지나간 거 안 돌아오니까. 주인도 매 순간 바뀌고 손님도 매 순간 바뀐다는 얘기죠. 이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뭐냐? 주인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 마음가짐이 돼서부터 이제 공부를 이제 해봅니다. 조금 이제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그 행다할 때 행다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문제는 기존에는 없어요. 그건 형식에 맞춰서 모양만 따고 그렇게 하지
과거, 현재, 미래를 나라가 시간적 시각에서 행달을 하거나 다도를 하는 다해에는 아무도 없어요.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이제 선닥하는 것 자체가 차별화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자, 주인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 망가짐. 무상의 지혜를 얻은 무상다승. 무상 속에서 무시간과 무아의 지혜가 발현되므로 지혜는 과거, 현재, 미래에는 마음이 맞는 한영이며 항상 하다는 불멸의 자도 환영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환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에서는 뭔가 하면은 모든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과 모든 걸 완장창 하고 무너지는 단계가 환단계예요. 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없이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 현재 머물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실제 이제 수행하기 전에 가져야 할 지식이에요. 그러면 실제 이제 이걸 행달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 실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구분하는 얘기가 어디 있는가 하면 쫑까파 대사의 남님이 보면 딱 그런 얘기. 법사가 법을 쓰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법사가 법을 쓰라면은 법을 듣는 이들이 열심히 받아 적기는 하되 실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열심히 약방문만 열심히 적고 약을 지어 먹지 않는다 하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법사는 의사고 법문은 약이다. 그걸 법문 듣는 사람은 환자인데 들었으면 실행 옮겨 약을 지어 먹어야 되는데 열심히 약방문 적다 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거하고 실천하고 이게 항상 같이 가야 된다. 이게. 그래서 제가 옛날에 깨달음을 가는 길하고 책을 제가 저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항공대 강 교수님이 책을 탁 보더니, 이 책을 보면은 청문회에서 상을 줘도 상을 줘야 된다, 이게. 그 왜 그러냐, 내 물어봐. 이론과 실천을 딱 맞게끔 이렇게 기술하는 게 없다는 거지. 그래, 이 책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론과 실천을 딱 맞게 기술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만이 내가 이론적인 걸 실습해서 체득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죽피를 한번 치고 자종도 한번 칩니다. 주인은 손님과 한 공간을 의식합니다. 한 공간 상태에서 행하는 순간순간이 그 자체는 목적임을 생각하고 그 상태를 자각합니다. 이거 중요한 자각한다. 생각하고 상태를 자각하는 거죠. 그냥 한 공간을 유지한다는 거지. 지나간 행다의 나는 돌아오지 않아 없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미래 행다는 나는 오지 않아 없음을 눈으로 확인하며 현재 순간 행다는 나도 머물지 않아 없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알아차립니다. 간단하게 이게 전부 다예요. 이거는. 멘트 끝나면 주인은 부상다승 차명상합니다. 말하고 자종을 한번 치고 침묵으로 기다립니다. 자, 이거는 요건 이제 자종치 침묵을 기다리는 거는 요건 인도자가 하는 거죠. 요건 나한테 콘치해야 되겠어. 요거는 이제 무상다승을 합니다. 이렇게 곤치해야 되겠어. 침묵을 기다리는 거는 멘트 해주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근데 실제로 이제 멘트 같은 거는 이제 본인이 해야 돼요. 차도구는 안 갖춰졌으니까, 한번 찻잔 갖고 한번 연습을 해보죠. 간단하게 다 돼 있어요. 차를 따로 세요. 자, 이렇게. 따르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자, 따랐습니까? 자, 물이라도 담아.
자, 이제 이걸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현재 순간의 깨있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건 쉽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고 척추는 곧게 세워줍니다. 자, 시선은 요 코끝이 잠시 두세요. 눈 뜬 상태에서 코끝을 주시합니다. 자, 눈을 찻잔에 돌리고 찻잔을 잡으세요. 자, 지금부터 적용하는 거죠. 자, 들고 빛깔을 보시고요. 자, 향기를 맡고 자, 맛을 음미합니다. 맛을 음미한 시선은 자, 혀 끝에 둬야 되겠죠? 자, 이것도 기억하기 위해 다시 빛깔을 안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자, 그래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죽비를 칩니다. 자, 여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나눕니까? 자, 이제 이 코끝이 두고 있다가 시선 돌면 현재죠. 자, 잡고 들고 이렇게 딱 오면은 원래 있던 것은 지나간 과거가 됩니다. 그죠? 빛깔을 보고 향기라는 맛을 음미할 때는 벌써 이 빛깔을 보고 향기를 음미하는 과거가 됩니다. 미래는 오지 않은 없다 하면 당연하고요. 그것만 딱 살피는, 과거만 살피면 돼요. 미래는 살필 필요가 없으니, 오지 않아서 없으니까. 그 다음 이제 맛을 볼 때, 맛도 벌써 가만히 있으면 맛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안 돌아와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변하는 것만 진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내려놓으면은 벌써 앞에 했던 건 다 과거예요. 없어요. 지나갈 수 없어요. 안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반추해 보면은 계속 현재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죽비를 치고 하면은 말 없이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구분을 해 봅니다. 요거는 처음에는 지나간 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래야 돼요. 그죠? 확인하고 익숙해지면 확인하지 않고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지나간 건 없다는 거. 자,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시고 척추는 곧게 세우고 시선은 곳곳이 둡니다. 자, 이제 찻잔에 시선을 돌리고요. 자, 손을 뻗쳐서 잡습니다. 이제 과거, 현재, 미래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판단해야 돼요. 자, 향기를 맡고,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음미할 때 입안에 차 맛이 계속 변하는 걸 지켜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빛깔을 보고 다시 향기를 한번 맡고 다시 또 음미합니다. 자, 다시 이제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눌 수 있습니까? 되는 사람 한손 들어보세요. 대신에 이거 연습해야 돼요. 연습 안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 수행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오감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오감이 예민해진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민한 사람의 메타인지가 높습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반조하는 거, 자기 자신을 반조하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차선을 들고 하면은 지나간 걸 벌써 돌아오지 않는 걸 계속 확인이 가능해요. 미래는 오지 않은 당연히 확인하고 현재만이 머물지 않는다 하는 것들이 바로 나타나요. 하나하나 예민하게 다 받아들일 수 있죠. 예민하다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샤티가 알아차림 훈련하면 예민해지거든. 그런데 그 예민함이 자기를 함몰시키지 않는다. 예민하다가 자기가 알기 때문에 하고 있는. 대신에 이제 예리하게 짚을 건 다 짚는다. 그래서 이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를 명확하게 딱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구분하면서 현재 순간에 딱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잘 되면 일상생활에 망상이라든 잡생각이 거의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성성에 깨있게 되고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변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 무상에 대한 무상다선이잖아요. 이 무상다선, 이 무상은 이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 이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변화하는 걸 얘기한다.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 무와의 참 현상으로 이제 들어가 보죠. 앞에는 무상이면은, 이 앞에는 이거는 이제 그 무상을 얘기하죠. 무상다선이에요. 앞에 주인 무상다선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인 무와 예, 다선입니다. 행다하는 지금 이 순간에 나라는 주인은 항상하지 않다는 것을 자극합니다. 내가 하는 게 자꾸 변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기 변한다는 거죠. 항상하지 않고 변하는 무상에는 고정된 주인 자가 없다는 주인 무아임을 자극합니다. 움직이고 변하는 주인은 이름이 주인일 뿐 주인이라는 주체가 없음을 알아차립니다. 자, 이름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고정되어 있는 거죠. 예, 고정된 주인을 얘기합니다. 다음, 이름이 그렇다 이게야. 실제 주인은 움직이는데, 예, 이름인 주인은 움직이지 않아요. 예, 실제 주인하고 다른 거죠. 실제 주인은 움직임인데, 예, 움직이는 데 반해가지고, 예, 이름인 주인은 고정된 주인이. 근데 그런 거 없다 이게야. 주체가 없는 주인 없음을 아는 마음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주인이라는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지 않음을 유지하고 그 상태의 의무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머물지 않는 지나간 나는 돌아오지 않고 미래의 나는 오지 않아서 현재 나는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는데 거기에 딱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도 나락하는 게 들어가 있죠.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 자는 존재하지 않고 이름만 존재한다면 무엇이 남는가? 이 사유가 들어가죠. 아니 그러면 주인은 자가 존재하지 않고 이름만 존재한다면 하는 문제가 딱 있는 거죠. 이때는 이제 사유가 들어가는 사유 통찰이 들어갑니다. 무엇이 남는가? 뭐가 남을까요? 주인이 없는데. 그런데 이때 주인, 자아가 존재하지 않음, 즉 주체가 없음을 아는 것은 마음이며 주체가 없는 자리에 머물고 있는 상태도 마음임을 알아차리고 마음만이 진실임을 알아차리고 딱 마음만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예,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자, 죽비 안 치고 잔 잡으시오. 자, 맛을 이제 음미합니다. 자, 가만히 참맛에 집중하면서 참맛을 한번 변하는 걸 살펴봅니다.
침이 올라오면서 차가 이렇게 섞이면 또 변합니다. 그죠? 그러면 지나간 맛은 돌아오지 않고 미래의 맛은 오지 않고 당연하죠. 현재 맛은 계속 변화만 있어요. 자, 변화는 머물지 않는 맛에다가 머물러 봅니다. 자, 종을 치면 그까지 딱 머물러 보는 거예요. 야, 좋습니다. 맛은 계속 변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맛은 계속 변하는데, 그 머물고 있는 게 뭐가 머물러 있어요? 지켜보는 게 뭐가 있어요? 마음이에요. 그것만 있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포착되면 계속 그 마음만 남아있는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 이야기하자면. 그럼 거기엔 주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주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거기. 그럼 이때 이제 마음을 주인이라 하자니 있는 마음도 변하거든.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남아있느냐면은 마음만 남아있다. 주체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만이 진실이다. 그런데 이게 마음을 주인이라고 하자니 어떻게 돼요? 마음이 주인이라고 하자니 마음도 변한다. 이게. 요런 것지 마음을 변한다까지 알아차리면은 상당히 경지에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행동하는 순간순간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항상 주인무와 무자성, 자체 성품이 없다. 무자성의 마음 상태로 깨있도록 자극합니다. 안내자의 멘트가 끝나면 참가자는 주인은 무하다 선참명상 하십시오. 말하고 말을 듣고 자종을 한번 치고 수행, 침묵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수행하는 거죠. 명상합니다. 자, 명상합니다. 이 기다리는 거는 이제 멘트 해주는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곤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참명상이라 하는 게 그냥 우리가 말하면 맛이 뭐 어떤 미묘하다, 무슨 맛이 나, 짠맛이 나는, 단맛이 나, 이런 얘기만 한다. 그죠? 떫은 맛이 나고, 그래서 찬맛이 좋다, 나쁘다, 단맛이 많이 난다, 어쩐다, 이런 걸로 이제 차가 좋고 나쁨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여기는 그런 얘기는 없다. 정신적인 것이거든. 물질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명상이 참 명상이다. 그래서 이 대만 같은 데는 차를 품평을 하잖아요. 품평을 하면은 1등, 2등, 3등, 특등 이런 게 다 있어요. 다 매겨요. 그러면은 품평회가 딱 결정되면은 그것이 제일 먼저 그걸 사가는 사람들이죠. 제일 1등급. 3등급도 괜찮은데 1등급은 진짜 맛이 좋아요. 그래 1등, 2등, 3등의 맛이 거의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좋아요. 이야기하자면. 실제로 그런 게 딱 붙어서 상표가 붙어서 나오니까 그런 걸 여러 번 마셔봤거든. 그러면은 이제 딱 그 결정되면 그 차 좋아하는 사람이 싹 다 가져갈 거예요. 해가지고. 그러면 참 좋죠. 근데 참명상은 그런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거지.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현재 순간을 깨있도록 하는 게 이 참명상인데, 참 내게 지나지 않는다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다도를 논하고 이러면은 차가 주인이 돼 있죠.
매개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가 사치로 갑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딱 오면서 그것을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좋은 다간, 값진 다간, 멋있는 것, 이걸 계속 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도요에 가가지고 끝내는 날 딱 지키고 있다가 좋은 거 이제 바로 그냥 구매를 하죠. 그리고 이제 도자기를 만든 사람, 다기를 만든 사람 안 좋은 거 다 깨뜨려 버리거든요. 거기서. 현지에 가서 사는 거죠. 근데 이야기 딱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너무 고가라서 살 수 없는 경우 있대요. 마음 아프게. 근데 거기서 끝이만 좋은데 집에 왔어도 그놈이 하늘에 둥둥둥 떠다닌대. 말하자. 미치고 한장을 누렸을 때 밥 먹어도 떠다니고 잠잘 때도 떠다니고 이 상사병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마련해가 결국 가서 그걸 산다는 거지. 얘기하자면. 근데 그런 쪽으로 발전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거를 발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닭이 같은 이런 것을 감상하고 이런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진짜 이거 경제력이 없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참담하잖아요. 그런 기준을 하면 자기도 사고 싶은데 사지도 못하고. 안 그래요? 참명상은 그런 게 없대. 누구나 할 수가 있대. 예. 그런 점이 좋은 점이에요. 근데 이제 차 맛을 좋은 참맛을 나게 하는 것은 닭이하고 관계가 있다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좋은 다관, 좋은 찻잔, 물도 이제 어디서 끓이면 좋냐, 무쇠 솥에 물에 끓이는 게 좋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저도 지금 이제 뭡니까? 하루에 물 끓이는 그 주전자가 무쇠 주전자예요. 참맛이 달라요. 그냥 커피포도 물 끓이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다간도, 이쁜 다간도 벌써 몇 개 구입해놨어.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참맛을 이상적으로 더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참명상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하면 된대. 샷띠만 들어가면. 자기가 하고 있는 다도에 샷띠만 들어가면 된다. 알아차리만 들어가면 다도가 참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도의 형식을 없앨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배운 다도의 형식에다가 알아차리만 들어가면. 그러면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는 현재 머물지 않는다는 걸 실행만 하면 그것이 참명상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외적으로도 좋은 다간에 쓰는 게 멋있고 좋지만 정신적인까지도 갖추고 있으면 금상첨화가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주의할 것은 성우 큰 스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혀끝은 너무 간사해서 좋은 차만 추구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 차를 한 잔 마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뭔가 하면은 차에 너무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나쁜 것도 아니고 중간 수준에 차면 된다. 예, 경제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손님은 손님이 아니다. 이제 손님이 마음가짐이 돼서 보죠. 이건 이제 주인이 이제 행동하는 걸 보고 수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관찰하는 무상다스인데 있죠. 손님은 주인의 영역까지 한 공간을 의식하여 마음의 영역을 넓힙니다. 손님은 주인이 하는 행동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순간순간 그 목적임을 생각하고 그 상태를 자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이라 하는 거는 현재 순간에 깨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나간 행다의 나는 도로 오지 않아 없음을 보고 미래의 행다의 나는 오지 않아 없음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현재 순간의 행다의 나도 머물지 않음을 직접 보고 알아차려 현재 이 순간에 손님 무아의 마음을 두고 늘 깨있도록 합니다. 손님 입장에서 주인이 하는 행다를 보면서 거기에 자기를 대입시켜서 그런 거예요. 지나간 행다는 행다의 나는 없고 미래의 행다의 나도 없고 현재의 행다의 나도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지켜보는 손님 무아의 입장이 된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를. 그러면 의식의 현재 있으면 깨어나는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그래 뭐 차오 감상하는 것도 차오 감상하는데 뭐 시간이 몇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단 몇 분 만에 아니 1, 2분 만에 별로 감상이 다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물 끓이는 것도 이래 구경하는 것도 늘 한계가 있죠. 요즘 같으면 뭐 그보다 더 좋은 것도 많은데 꼭 그걸 쳐다봐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해요. 요즘 뭐 인기 있는 프로 드라마 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안 그래요? 엄한 뭐 볼거리 너무 많은데. 근데 옛날에는 볼거리가 별로 없을 때는 생각하면은 그런 거 들어가는 거 뭐 좌우를 감상하고 뭐 물 끓이는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신기해할 수도 있고 감동받을 수 있지만 요즘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 이게 말하자면. 그냥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잡는 쪽으로 바꿔야 된다. 여기서 참 명상을 하는 게 훨씬 좋다 얘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다도가 살아나려면은 차 명상을 통해서 현재의 다도가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건 아니에요,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봅시다. 자, 안내자의 멘트가 끝나면 참가자는 손님 무아 차 명상을 하십시오. 말을 자종을 치고 침묵 속에서 명상을 합니다. 자, 손님 무아의 참 앞에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관찰하는 무상다선이라면 손님 무아의 참 명상을 들어갑니다. 주인의 행단을 지켜보면서 행단하는 순간, 지금 이 순간 손님 자신도 또한 항상 하지 않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반조하는 거죠. 예인이 변심하면 괴롭듯이 변하는 행다의 과정을 보고 행다에 대한 집착은 괴로움이며 무상에는 고정된 자아가 없는 손님 무아임을 알아차리고 자각합니다. 자, 이게 행다하는 과정을 보고 행다에 대한 집착은 괴롭다 이게요. 이런 건 어떤 경우냐면은 행다하는 거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런 생각 많이 가져요. 손님 입장에 주인 하는 거 보고 흠집을 잡아내죠. 아니 그쪽에서 다해에서 배웠으면 그쪽에서 하는 행다에 대해서 다도에 대해서 우리 인정하고 들어가면 괜찮은데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게 좀 서툴다 저건 좀 잘하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 초대받아가 차가 아니더라도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고 뭘 하는 거 주인이 대접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음식에 대해서 이렇건 저렇건 말을 해도 그걸 할 건데 그죠? 생각으로 이렇건 저렇건 해도 그렇잖아요. 음식이 좀 맛있게 먹고 고맙다고 이래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게도. 자, 그래서 무상에는 고정된 자아 없는 손님 무아임을 알아차려 자각합니다. 변하는 손님은 이름이 손님일 뿐 손님이란 주체가 없음을 알아차려 자각. 자기도 그걸 지켜보면 나도 변한다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름이 손님이며 이름뿐인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 소유할 수 없는 현재 이 순간 상태 그냥 그대로 가만히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지금 현재 차 한 잔 마시기 전에 좀 이러고 차를 마시기 전에 이 상태에 들어가는 차를 마실 때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멘트 끝나면 손님 무아 참명상을 하며 스스로 이 경지에 가만히 머뭅니다 라고 말하고 자종을 치고 침묵으로 명상합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고 명상해야죠.
자아와 손님은 존재하지 않고 이름만 존재한다. 무엇이 남는가? 이때 손님이라는 개념이죠. 손님,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즉 주체가 없은 명무는 상태는 마음임을 알아 마음만의 진심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손님이라 하는 것, 자아라 하는 것, 이건 다 개념이 지나지 않아요. 이제 지금 행하는 순간순간이 무와 무자성의 연속임을 알고 항상 무와 무자성의 공으로 마음이 깨 있도록 합니다. 멘트가 끝나면 마음 무와 무자성이 가만히 묵는다 라고 말하고 자중을 치고 명상합니다.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인과 손님 다 함께. 주인과 손님은 서로 한 공간 속에 차를 의미하고 무와 무자성을 알아 그것이 마음임을 자극합니다. 특히 저절로 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자, 이 한 공간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도 저절로 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한다 하는 거죠. 이건 그전에 얘기했지만 한 공간 된다 하는 거는 무분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공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차분해집니다. 세 번째는 주의가 고요해진대. 그러면 고요해지기만 하겠나 이겠죠. 의식이 확장된다 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한 공간 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분별이 없고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고 의식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삼매와 지혜를 얻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한 공간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얼만큼 중요하냐 이러면은 깨달음을 얻을 때 기본이 분별이 없어야 돼요. 깨닫기 직전 상태에는 무분별 상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분별 상태에는 신체적인 반응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게 있어요. 신체적 반응이 있어요. 그게 호흡이 있는 동 없는 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무분별 상태에는 이제 호흡이 그런 거죠. 호흡이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분별 상태구나. 이래.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 도달하면은 기쁨도 생겨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음 상태는 또 어떤 상태냐, 맑은 상태가 돼요. 맑다고 하는 거는 가을 하늘에 비가 오고 난 뒤에 맑음이에요. 그런 상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한 공간에 되는 훈련을 하면 이제 그렇게 상태가 오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리고 이제 이 보는 시선을 보는 능력도 생겨요. 예, 보는 시선을 보는 능력.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청정하다 하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한 공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도 단순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게 시선을 본다면 자기 마음의 청정을 봐요. 소리를 들으면 듣는 이 소리를 듣는 마음을 본다든지, 내가 사물을 보는 시선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청정하다가 알게 돼요. 얘기하죠. 그냥 보는 사람은 이때까지 거의 없더라. 거의 물어보면 다 안 돼요. 그냥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면. 그 다음 굉장히 피로할 때, 내가 너무 피로해가지고 이럴 때 뭐가 보는 것조차 힘들잖아요. 그때 보는 시선을 보게 되면 피로감이 줄어든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사물을 보는 시선을 본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게 실제 사물을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사물이 보이지만은 희한하게도 보는 시선을 보고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피로가 확 줄어버려요. 그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그런 걸 체험해 봐야 돼요. 체험해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한 공간 되는 거는 요 4가지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